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들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 좋아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분이 15,000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15,000명 돌파를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 반드시 이제 읽어보셨으면 하는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보고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움직이는지, 지금 이 장비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2차 전지 로봇이 왜 중요한지, 특히나 이 2차 전지 로봇이 다른 제조업, 반도체나 다른 완성차 제조업 대비를 해서 가장 이제 자동화율이 높은 공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로봇 관련된 내용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2차 전지 로봇 보고서 지금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빠지면 기회입니다. 2차 전지 주도주 9월 이 종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사모아 보셨을 만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 일으키고 나가지고 MSCI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퇴출되게 되면서 MSCI의 자금이 러시아 쪽에서 나옵니다. 이 돈이 이제 어떤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돈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MSCI를 추종을 하는 이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IRA 법안에 우려를 빚고 있었던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강달러임에도 현대차가 현재 수혜를 받게 되면서 집중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주요 전기차 가격들 같은 경우는 한 회사도 안 빼놓고 지금 가격을 다 올리고 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인상을 전부 다 했고요. 현대차 그룹 글로벌 탑3를 사수를 하겠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IRA 법안이 미국 쪽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판 IRA 법안이 지금 전 세계가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법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차 전지의 최대 수혜가 지속이 될 것이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환율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이 환율 상승으로 최대 수혜를 받는다. 지금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불러일으켰었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1370원이 돌파를 한 적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목요일 같은 경우 또 1380원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거 하다가 14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 1,400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안전자산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우량기업 회사채, 거의 망할 확률이 제로인 우량기업 회사채의 수익률이 연 4%에 진입을 했습니다. 은행 예금 같은 경우 지금 4%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 수익률이 높겠다라고 하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금 올해 최대 규모 수준으로서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3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3조 이상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볼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환율 속에 해당 업종들이, 증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해당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대대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증시 자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MSCI 쪽에서 러시아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MSCI 쪽에서 퇴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MSCI가 지금 투자 가능 상태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 러시아 주식 MSCI를 추종을 하는 펀드 자금을 단순 산술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만 국내 시장 쪽으로 4조 8조 정도 유입이 되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현재 전 세계 탑급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대 규모로 8조 이상까지 국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2월에만 LG에너지솔루션이 MSCI가 지수 특례로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MSCI가 우리나라 자금으로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 매매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 지금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같이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도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팔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따라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지는데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라던가 양극재 기업 아니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 아니면 전기차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 쪽에서 저점을 미리 시장 대비를 해서 엄청 빠르게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고환율의 수혜를 받고 있다. IRA 법안에 따라서 글로벌 펀드 자금이 국내 2차 전지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유일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집중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이 시장과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금 이 고환율의 대대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약세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띠는 게 오히려 현대차 그룹에게는 무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재 업체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뭐 테슬라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원래도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을 다 올렸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아이오닉 6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 잘 받으라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을 인하했죠. 원래 있었던 가격 경쟁력이 현지 업체들이 인상을 세게 때려버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생산 전기차, 중국 광물 의존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면은 $7,500 중에 반절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까지 광물이 원자재가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은 데에서 원자재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50%. 그래서 여기서 각각 500만 원씩 주게 되는데 지금 미국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 광물 의존도 때문에 반절밖에 못 받아요. 세액 공제가 5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3,750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지금 한 5%, 8%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이 정도는 극복할 정도의 전기차 상품성과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가격 경쟁력에 오히려 지금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거는 현대차가 오히려 하반기 내년까지 전기차가 미국 쪽에서 더 잘 팔릴 수가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또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에만 6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현대차 동급 모델 만약에 이제 아이오닉 5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의 동급 모델이 모델 Y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양산형이니까 싸니까 지금 동급 모델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3,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풀 셀프 드라이빙 이 테슬라의 특장점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이 가격이 이달에 또 인상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50%란 아주 엄청난 인상률로서 인상을 해버렸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배짱 장사가 임계치에 가고 있다. 참아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럽 내 성장률 같은 경우도 정체되고 지금 테슬라 살 바에 포드 전기차 사고 현대차 전기차 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슬슬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전기차 시장,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를 뺀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픽업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차 쪽의 EV6까지는 전혀 이제 경쟁 모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 중형 SUV니까 나머지 이제 잘 팔리는 애들 같은 경우 미국은 워낙 대형차들이 잘 팔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IRA 법안이 오히려 이 IRA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겠다. 지금 물가 상승을 낮추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 상승을 하고 이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포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F150 라이트닝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냥 인상을 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인상을 하고 있다. 지금 GM 해머 EV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이죠. 픽업 트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해버렸고요. 얘 지금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6,000에서 8,500달러 1,000만 원씩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씩 올리고 있고요. 머스탱 마하 이 같은 경우도 3,000에서 8,000달러 1,000만 원 이상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도 원래 양산형으로 지금 저가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산 취소가 들어갔고 일부 픽업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리비안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씩 올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픽업 트럭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미국인들의 아주 넘버원 베스트셀링카가 포드사의 F 시리즈 픽업 트럭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완전 뭐 남성성의 상징이죠. 미국 완성차 판매량의 탑3가 1, 2, 3가 전부 다 픽업 트럭이에요. 대표적인 뭐 포드, GM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픽업 트럭이 탑3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중형 SUV죠. 현재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해당 자동차를 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형 SUV인 아이오닉 5랑 EV6를 고려 대상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 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동급 모델 테슬라 대비해가지고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가량이 아이오닉 5와 EV6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상품성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Y 대비를 해서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유럽과 미국 쪽에서 현재 중형 SUV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 선호도 1위를 현재 아이오닉 5와 EV6 현대차 기아차가 석권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현대차의 차기 모델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결국에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그럼 동급 모델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쪽의 모델 3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잽이 안 됩니다. 엄청 지금 이제 상품성으로서 현대차 쪽의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좋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잘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지금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당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걸 반띵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다가 500만 원 그리고 배터리, 광물을 만약에 중국 아니고 미국 아니면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광물을 도입을 했다. 40% 이상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다가도 또 이제 500만 원 이렇게 반절씩 주는데 배터리 제조사 얘 같은 경우 이제 킬로와트 시마다 35달러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사에다가도 킬로와트 시당 10달러씩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내 전기차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간 6번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2차 전지 업체 매출이 추가적인 상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K배터리는 대체가 불가해요. 중국 쪽은 아예 안 쓸 거고 다른 이제 유럽 배터리라던가 다른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오닉 5나 EV6 등의 자동차 리뷰 업체 이 1등 전기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북미 지역을 진출을 하는데 영업이익을 깎아가면서 가격으로만 좀 이제 부딪혔었는데 더 이상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탑급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쪽의 전기차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이 무기가 아니구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붙게 되면서 상품성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인도네시아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IRA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현재 IRA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업계 간담회에서 배터리 광물 원산지 조건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참여 국가를 포함해달라고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정부 업계가 지금 미국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IRA 법안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거 지금 좀 합의를 하자라고 진행을 할 텐데 현대차 쪽에서 정부 쪽이 이게 미국 쪽과 합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배터리 광물 원산지 조건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만 40%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중국 거 같은 경우는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뿐만이 너네 FTA 맺은 애들 중에 지금 현재 배터리 광물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딨냐 뭐 캐나다랑 호주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 너네들 괜찮겠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달라고 지금 협상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도태평양 얘네들 지금 포함을 해달라.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매장량이 4,900만 톤으로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삼성 SDI의 2차 전지 공장이 있죠. 지금 전기차 쪽으로 납품이 진행이 되기 전부터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동기기나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쪽에서 이제 원통형 전지 쪽에서 세계 넘버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이랑 원래 얘네가 깊었는데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니켈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캐파를 늘려왔기 때문에 니켈 생산량이 37% 먹게 되면서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이 IRA 원산지에 구체적인 조건을 연내에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는데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차 전지 아주 정부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얘기는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원자재를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인도네시아 안에다가 2차 전지 재련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라. 아니면은 너네 관세 물릴 거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딱 막아버린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포스코가 구성을 하고 있는 이 LG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쪽에다가 11조를 퍼부어가지고 배터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련, 그러니까 원자재를 딱 땡겨서 재련을 하고요. 이걸 전구체로 만들고 전구체를 양극재로 만들고 양극재와 음극재와 기타 등등 모아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완결 공급망을 현재 이 LG 컨소시엄 쪽에서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지금 드디어 중국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될 것들이 아니구나. 돈을 너무 많이 썼다. 퇴각하라.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중국 시장 아예 포기를 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현지에서 아이오닉 5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11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다가 설립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억 1천만 달러 차입에 성공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다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을 하겠구나.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선 의장이 이제 2주간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얘네들에서 채굴 재련 배터리 광물 중 비중이 40% 이상이다. 이게 2027년까지 80%까지 강화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어떻게 내놨냐? 채굴이나 재련 등의 이 선공정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이걸 재련을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전구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걸로 후공정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후공정을 한국에서 진행을 할 경우 한국산 배터리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FTA를 맺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정부에게 제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배터리 원산지 조건에다가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 맺은 국가, 여기에다가 인도네시아를 포함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선공정을 인도네시아에서 하되 후공정을 FTA를 맺은 나라에서 해 주면은 이거 FTA에서 맺은 국가로서 인정을 해 달라. 이거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한 거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IRA의 두 가지 법안, 완성차 조립 요건, 그리고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 이 중에서 완성차 조립 요건 국가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생산을 해도 된다. 얘가 캐나다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전기차 조립하게 된다라고 하면 50%는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기가 캐나다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업체 쪽과 세계 최대 니켈 광산 개발을 협의를 하는 등 2차 전지 핵심 국가로서 캐나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 강국이에요. 근데 친환경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캤는데, 지금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 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도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고공행진이 나오게 되면서 광물 탐사 열기가 나오고 있죠. 브라질도 엄청난 자원 부국이죠. 호주, 얘가 이제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니켈 채굴 가능 추정이 매장량이 현재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매수가 대규모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지금 2차 전지의 미객 척지를 탐사를 하고 있는데, 탈중국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확보가 글로벌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미 완성차 업체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배터리들의 합작 투자를 하고 있죠. 심지어 양극재 같은 경우도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북미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현재 전통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혜택을,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들이 현재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동안 쌓은 전통의 공급망 네트워크들을 현재 합작 투자로서 K배터리들이 직격타로서 이제 받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드나 얘네들이 니켈 세일즈에 같이 뛰어들어 주는 거예요. 야, 너네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협력사들 가운데서 니켈 광산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야, 너네 있잖아.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의 공급망 네트워크 혜택을 2차 전지 업체들이 보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건 수년 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존 예상의 시장 규모를 뛰어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부자 증세가 나옵니다. 부자 증세. 이 IRA 법안에서. 그렇게 되면서 안전자산 대비를 해서 고금리에 대한 초과 수익 추구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부자 증세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잘 못 사는, 그러니까 잘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소비 업종들에게 원래 지금 올해 매출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뭐 프록터 앤 gem블이나 뭐 코카콜라,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침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게 돈을 뺏어 가지고 원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법인세를 거의 0%를 내고 있었는데, 이게 IRA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법인세가 15%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이걸 지금 힘든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증세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친환경 쪽으로 다 박아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자 증세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글로벌 모든 자금들이 돈이 뜯겨서 증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자산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위험자산에 남아있는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금액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대비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량회사채가 수익률이 4%가 넘어간다. 이것보다는 수익이 더 나와야 된다.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하이 리턴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걸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고금리에 대해서 현재보다 초과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증시에서 고금리 대비를 해서 추가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밖에 없구나. 전기차밖에 없구나.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자금들이 부자 증세, 그러니까 세금과 자금들, 증시 자금들이 K배터리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증시와 상관없이 이 K배터리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현재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 드렸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포스코케미칼이다. RAM의 최대수에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유럽의 원자재법이죠. IRA 법안도 최대수혜였는데 RMA 같은 경우도 최대수혜다. 왜냐? 지금 이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니켈 광산 지분을 30%를 인수해서 엄청 많이 인수한 거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30%를 인수를 했다. 아르헨티나 염호 지금 이제 여기에 리튬이 박혀 있죠. 여기 2024년부터 생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연간 10만 톤을 뽑아낸다. 지금 첨단 소재 업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단결적 양극재 개발을 앞당길 수가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EU와 남미 공동시장 FTA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현재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EU 같은 경우는 남미 공동시장 쪽하고 FTA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브라질 쪽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까지 엮이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지금 쓸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원래 니켈이나 이런 광산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개척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리튬하고 니켈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얘네들이 엄청난 자원 부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켈 뚫는다 하고 하면은 포스코 쪽에서 싹 쓸어서 포스코케미칼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양극재 만들어서 다 팔아먹는다. 이런 내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RA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의 보호무역까지 겹치게 되는 이 원자재법까지 보시면은 포스코케미칼이 굉장히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호주 광산업체 아이오니어에다가 지금 이제 3년간 리튬을 7천여 톤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2조 투자를 들어가가지고 유럽하고 북미에다가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지금 보호무역 진행을 하는 두 개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양극재 48만 톤 확보 계획입니다. 지금 2분기 매출액 작년 연간 매출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난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잭팟을 다 터뜨리고 있고요. 얘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과 지금 현재 뭐 리튬 추출까지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윤 정부의 금감원 쪽에서 물적 분할 제한 조치가 들어갔죠. 너무 이제 그 소액 투자자들이 당하니까 이걸 지금 현재 제한 조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핵심 자회사 얘네들이 지금 IPO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IPO에 대한 우려가 지워질 수 있는 조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재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IRA 법안 우려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세게 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11월 달에 이 중간 선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템포 타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서 증시 반등 타이밍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3, 40%는 우습게 올라가는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과 11억 투자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합작사 설립했죠. 인도네시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매출이 비중이 47%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유럽, 미국 쪽 보호무역 쪽에서 최대 수혜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모회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탐사 같은 그러니까 니켈 광산 탐사들 같은 경우도 선두를 앞설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기아와 현대 쪽에서 받겠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완성차 탑3 사수를 기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대를 넘어서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토대로 점유율을 오히려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준입니다.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첨단 소재 생산, 열처리, 소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가 이제 양극재 만들고 음극재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전고체 전지, 탄소 섬유 등 첨단 소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배터리 소재 쪽까지도 지금 장비를 커버리지를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캐파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준이
장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 최대 수혜로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수주 잔고가 1,500억이 돌파가 됐죠. 올해 2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됐는데 작년 수주 잔고가 매출로 잡히는 시기가 지금 3-4분기입니다. 얘네가 지금 매출 반영이 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임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출 지속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2차 전지 IRA 법안과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드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구독자 15,000분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2차전지 로봇 총정리 보고서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과 공략되는 포인트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종목들까지 지금 현재 총정리를 해놓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는 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급등 타이밍 한글로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추천주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말씀드렸었던 15,000분 이벤트라고 하던가 이거 게시글들 확인을 하는 거 전부 다 100% 무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이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구독자 15,000 돌파 이거 클릭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종목까지 다 올려드렸다. 공략 포인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도 더 드릴까 계속 고민을 하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말씀을 드렸었던 2차전지 장비들 실제로 50% 100% 움직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역시 또 급등 타이밍이 맞구나 또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A 프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한 3번 말씀드렸죠. 40% 정도 올라가고 뭐 GI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한 40% 넘게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으면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기회가 없다. 2차 전지에 먹을 게 이제 없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